네, 2세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급작스럽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공매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제 공매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윤 대통령이 공매도와 관련된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서 이 불법 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선윤 위원님. 네. 오늘 공매도 위반 뉴스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전 과거치인데 2월이더라고요. 2017년부터 2020년 정도일까요? 한 증권사 얘기를 해도 되나요? 뭐 어쨌든 뭐 얘기가 네. 기사가 나왔으니까 뭐 그냥 한국투자증권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공매도를 할 때 이제 업팅 룰이라는 게 있어요. 업팅 룰. 그러니까 호가를 보시면은 이제 매수 호가가 아래에 있고 매도 호가가 위에 있잖아요. 네. 이게 가운데 라인이 있는데 공매도는요 아래다가 던질 수가 없어요. 위에다 걸어놔야 돼요. 걸어놓고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주가가 올라갈 때 왜 공매도가 늘어나지? 라는 기사들, 뭐 내용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래로 던질 수가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 매도로 바꿔가지고 팔아버리면 아래로 던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안 막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업팅 룰을 안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계속 던져서 그냥 편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쇼스퀴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사가지고 되갚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일반 매도로 쳐버린 거지.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과징금이 8억이래요. 원래 10억이었다가 그 과태료가 8억이래요. 근데 이게 총 그 일반 공매도를 불법 공매도를 한 물량 자체가 1억 3천만 주가 4천만 주가 그랬죠? 근데 과거에 그 JP모건 쪽에서인가요? 했던 게 기사를 살펴보니까 뭐 800만 주인가 해가지고 벌금이 과태료가 75억인가 그랬어요. 예.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외국 기업이라고 뭐 그런가 그거는 솔직히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규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게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 증권사에서 이거를 그냥 3년 동안 4년 동안 한 건데 그냥 단순하게 클릭 한 번으로 이게 공매도를 일반 매도하는 것처럼 팔 수가 있는 거였냐는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 그래서 이거 아마 전수조사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모든 증권사마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이래 왔다는 것이 정말 심각하지 않나. 삼성전자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2천만 주 이상을 진행했잖아요. 다른 종목들 뭐 SK 하이닉스 300만 주 이상 진행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수치로 따져봤을 때 이게 수년째 수치이니까 크게 안 보일 수는 있어도 사실 이게 저희가 느끼는 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냐. 뭐 실수였다 뭐 하지만은 4년 동안 똑같이 반복했는데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과태료가 8억이다? 거기서 난 이득은 얼마인데 과연? 네. 이거는 저도 좀 화가 나는 부분이고 저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 그간에 공매도 했던 모든 수익금을 다 사회에 환원시켜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과태료도 진짜 8억이 아니라 거기에 수십 배를 때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지 다시는 안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기관들이 하는 행태 자체가 눈을 감고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진짜 들고 일어나고 이거는 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진짜 거래소 앞에서 데모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앞인데 데모해야 됩니다. 이거. 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안 바뀌겠죠. 예, 자꾸 뭐 우리나라 저 금융기관들 간단하게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금융시장 자체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래소가 또 하나라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거래소도 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좀 이제 경쟁 구도도 만들어낼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증권사들도 조금 이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체가 진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증권사가 이래도 되는 건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보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이런 짓을 했어요.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좀 릴렉스하면서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 이거는 네. 깨끗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투명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 정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말만 겁나게 검토하네 뭐하네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오늘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하고 한국거래소하고 뭐 대책회의를 한다라고 회의를 하는데 했더라고요. 그것도 말뿐일 겁니다. 말뿐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사실 이게 만약에 위반을 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찌됐든 부당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실수든 뭐라든 한국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단순 오기 표시가 잘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수익으로 돌아왔던 그 부분을 다 뺏어야 돼요. 과징금으로 물던 뭘 하던 그렇게 뺏어버려야 다시는 안 하죠. 다시는 안 하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모든 걸 다 오픈해서 투명하게 하게 된다라면 그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매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에 대한 하락이 더 급하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뭐 금융위 쪽은 그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보면 하락폭이 더 컸어요. 뭐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이 자리 구간에서도 대만 증시나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나 반등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못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저는 공매도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아예 봐요. 없애는 네. 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저도 공매도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이상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 경고 조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공매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깨끗하게 투명하게 좀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빨간띠를 두를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둘러본들. 소용이 없죠. 네. 그러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단 한국투자증권이 주범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까보면 더 해야 될 것 같고 네. 한국투자증권 거래 안 하면 돼요. HTS 다 다른 쪽으로 다 옮겨버리고 그렇게 해야 지들도 느끼고 반성을 할 거 아니에요. 저라면 저는 한국투자증권 만약에 제가 HTS를 쓴다면 저는 한국투자증권 거래를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옮기고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뭐 크게 뭐 관련이 없다라는 둥 뭐라는 둥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단순히 공매도로 표기하지 않은 단순한 실수를 몇 년 동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증권사 쪽에 있어서의 핑계거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수익으로 걸어둔 부분들이 있다면 다 뺏어버려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벌금을 내든 뭐라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공매도 부분들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투명하게 다 개인 투자자분들까지도 할 수 있게끔 다 오픈을 하는 거 그리고 증권사 안 쓰는 거 네. 그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 대책이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성일 하이텍이 쏘아올린 공 폐배터리주 사도 될까? 하반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성일 하이텍이 오늘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역대 최고 경쟁률과 청약 증거금을 20조 원 넘게 모은 회사인데요. 공모가는 5만 원이었고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관련 섹터 접근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폐배터리 관련주를 지금 사도 될지 먼저 OX를 해보고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폐배터리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주 먼저 주제를 주셨으니까 화나신 거 아니죠? 글쎄요. 폐배터리. 네, 폐배터리 관련주 사도 되나?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할 때요. 이게 네. 되게 세모도 애매한데, 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야 돼? 세모요? 세모. 요렇게 하면 되나요? 전 중립이에요. 나도 두분 다- 중립인데. 네.
중립이 어딨어요. 어디 있긴요. 그럼 이렇게 사야 이렇게. 될지 말아야 네. 될지도 생각을 해야 아. 되고 이게 올라가면 이거 좀 네. 애매한데? 어쩔 수 없고 조정을 받았으면 상황을 봐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죠? 그래, 그러면 성일아이템 그래요, 네. 빠진다고 해서 다 빠지고 모아가게 되면 네. 그게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혹시 사셨죠? 아니요. 아까 보니까 저 아니에요. 좀 사볼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볼까라고 했지만 사진 않았고 아, 그래요? 이제 모 PD님이 잠깐 들어가셨죠. 손절 치셨죠. 네. 네, 성일 하이텍이 오늘 따는 갔어요. 시초가가 10만 원이 됐는데 지금 주가가 10만 원도 안 되고 91,4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종목 지금 접근은 좀 어렵겠죠. 아 이걸 누가 사요?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아까 사신 분 있었잖아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분이에요. 예, 그분은. 우리 사신 분은 아니. 네, 단타 보고서 하셨는데 단타죠. 실패했습니다. 정확하게 네. 실패하셨고. 아니 이게 제가 어제였나요? 그죠? 저희가 얘기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상한가 잔량에서 물량 자체가 한 번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잔량 자체가 계속 빠르게 터지는데 오늘 제가 아침 9시 되기 전부터 딱 보고 있었는데 한 50만 주 가까이부터 해서 5분도 안 남았는데 주룩주룩 빠지더니만 한 3, 4초 전이었나 상한가가 풀렸어요. 5초 전이었나 풀렸어요. 진짜 그때 딱 풀리더라고. 그러면서 시가 자체가 99,900원 잡혀버린 거예요. 아 이거 10% 이상 빠지겠구나. 아니야 그냥 빠져버려요. 그게 빠지면 예측이 되시나요? 왜냐하면 네. 상한가에 걸라고 사람들이 던지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네. 일부 사람들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팔 때 상한가 네. 물량에다가 그 가격을 맞춰가지고 딱 걸지 아래를 거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상한가 물량에 던져요. 그렇죠. 근데 이게 99,900원으로 시작해버리면 아, 상한가에 거신 분들이 못 팔아버려요. 아이고 큰일 났다고 뭐예요? 던져버려요 그냥 후다닥. LG 엔솔도 그러지 않았나요? LG 엔솔 제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성일라이트도 약간 그런 게 LG 엔솔은 따상 출발하지 않았나요? 갖다 바로 풀리지 않았나요? 그랬다가 상한가 잘렸다가 잠겨 있다가 풀렸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따상이던 상한가 잔량에서 이 신규 상장주들 인기 있는 상장주들은 개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량이 조금씩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백 명이. 그래서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아, 풀릴 것 같은 모습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주가 잠겨 있는데 거기에서 70, 60만 주까지 계속 풀리면서 점점 내려가면서 40만 주 아래로 풀린다. 근데 그 속도 자체가 빠르진 않아요. 풀리면은 그때는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제가 어제 그제였나요? 정리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따에서 나왔어. 따에서. 따. 따블 갈 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난 건데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예측했던 이 따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죠. 완전. 그건 사람들 심리 자체가 어떻게 돼요? 던져버리는 거고 지금은 계속 오늘 들고 계시면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11시 언젠가 40분 거의 50분 다 됐을 때 뭉텅이 물량이 또 나왔어요. 다다당. 네. 누군가 따라 들어왔다가 아마 손절을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량이 나오면서 또다시 개인들이 뭐예요? 던져버리는 그런 분들. 근데 종목 자체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는 사실 이거를 저희가 시작할 때 오늘 첫날에 이걸 매수 추천하는 전문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공모를 하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수익이 꽤 커요. 지금 9만 원, 1,000원 기준으로 수익률 80% 넘어요. 공모주 하신 분들 뭐 물량이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수익 괜찮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이거를 신규 접근으로 따라 들어가신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판단이고 보통 이제 하루 이틀 뒤에 움직이는 경향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 요즘 보면은 HPSP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첫날에 별로 안 좋았어요. 흐름 자체가. HPSP 아마 일봉을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안 좋았다가 한 3, 4일 내내 상승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 흐름을 예측해 볼 수는 있는데 이거 성일하이텍 내일이랑요. 다음 주 초에 움직임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수급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상승 추세로 계속 가는 건가 분봉상으로 계속 체크해보면서 지켜보면은 아마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하셔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분봉상으로 대응하면서 지금 지켜보기엔 좀 상당히 조금 위태위태하긴 해요. 제가 약간 불안하게 봤던 가격대가 이제 92,500원짜리 9시 한 몇 분인가요? 50분 후반대 나왔던 저점 자리인데 여기 이런 자리 크게 이탈할 경우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크게 이탈을 하진 않았어.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두 번째 자리 무조건 피해야 될 자리로는 9만 원 이탈하면 이거 심리 저항선 다 깨져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하면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반등 가능성 우선 있어 보여요. 근데 다만 내일 흐름이랑 월요일 흐름 봐야 됩니다. 급하게 이거 대응하셨다가는 우리 방송국 모씨처럼 또 손절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천천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쁘진 않아요. 네. 네. 사실 공모가가 5만 원이었으니까 받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긴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팔고 그냥 뭐 치킨 한 마리나 먹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호 PD가 그러려고 들어갔다가 네, 안경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안경을 넘게 손절을 했죠. 안경을 네. 사시려고? 네, 안경 사신다고 들어가셨는데. 그렇죠. 안경 그렇게 사드려야지. 뭔가 좀 수익을 내서 네. 요거 해야지라고 했다가 그것만큼 토하고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2년도에 상장을 했던 기업들, 그 기업들을 보게 되면 따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따상이 된 기업 아마 오토엔인가 한 기업이 있을 거예요. 오토엔이라는 네. 기업이 있고 나머지는 다 밀려내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유행인 것 같아요. 유행인 것 같고 20년도 그때 21년도 이때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좀 풍부했고 고객예탁금이 너무나 급증을 했던 그런 시기였었잖아요. 풍부한 유동성의 힘 때문에 따상도 가고 따따상도 가고 상가 몇 번을 좀 기록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하락기로 접어들면서 고객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은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좀 분위기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예전만큼 공모주 시장이 그렇게 막 뜨겁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과거 같았으면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났으면 따따상은 갔어야죠. 근데 그쵸. 이제 시장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도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폐배터리 쪽에 있어서 만약에 종목분들 오늘도 저도 관종으로 등록해놨었어요. 관련주들 싹 다 해갖고 성인하이텍 뭐 해놓고서 이렇게 싹 했는데 네. 성인하이텍만 상장을 할 게 아니라 또 기업이 상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반등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아마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단기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뭔가 투자적인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살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럼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뭐 코스모 화학도 있고, MPC도 있고, 뭐 웰크론 알텍 뭐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뭐 에이프로 있고, 하나기술 있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2차 전지 폐배터리 쪽의 사업을 위해서 중장기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한 종목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에코프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요? 예. 에코프로는 우량한 자회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폐배터리 쪽에 사업을 하는 그 기업이 있거든요. 분명히 상장할 거예요. 그 기업이. 분명히 상장을 할 거고, 에코프로 우량한 자회사들, 비상장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에코프로는 괜찮다고 봐요. 최근 들어 오늘 보게 되면 코스모화학도 최근에 급등 나왔어요. 코스모화학이 급등 나왔고, MPC도 폐배터리 쪽에 있어서 시세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 근데 이걸 따라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이고, 웰크론한테 최근 급등 나왔기 때문에 못 따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에이프로나 하나기술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는데 에코프로도 일단 반등은 나와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일주일 연기 한 7거래일 정도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폐배터리 쪽에 길게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7,000원 이하권역으로 해서 한 2번이나 3번 정도? 그렇게 해서 좀 분할 매수로 해서 길게 끌고 가면 오히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좀 까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인가요? 길게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에코프로 BM을 살 바에는 저는 에코프로를 사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지주사 형태의 모습을 좀 쥐고 있고 지분배 평가위 받을 거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환경 쪽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에코프로의 계열사들 자체적으로는 보게 되면 뭐 친환경 쪽에
딱 아기가 맞아 떨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인 트렌드로 보는 게 아니라 긴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6만 원 언저리 때까지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거의 반토막이 예, 반에 반토막까지 났었어요. 5만 원대까지 빠졌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0만 원 언저리 때까지 온 상황인데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면 저는 이 종목군들 같은 좀 매수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자회사의 상장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트렌드 이런 부분들 좀 맞춰보게 된다라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니, 말씀 주신 대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 에코프로 CNG네요 이름이. 네. 네, 에코프로에서 지분을 47% 들고 있네요. 이게 상장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봐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장외 물량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좀 풀리게 된다면은 에코프로 CNG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LG 엔솔이랑 계약을 해서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엔솔 배터리 쪽이랑 일을 보니까 정멘토님 말씀 주신 그 에코프로 CNG 혹시라도 모르니 관심 종목에 등록은 안 되겠지만 좀 머릿속에 기억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PO가 또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세비캠 그리고 HYTC 그리고 WCP, 대성 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이제 IPO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2차 전지도 굉장히 지금 활발한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그 공모청약 참여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세비캠은 끝났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네. 제가 일정 확인을 못 해봤고요. 지금 요즘에 그 공모주 트렌드가 그래도 이게 뭐죠? 사면은 투자하면 그래도 먹는 분위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하반기 때 재미없었어요. 그래도 10개 중에 7개가 수익이 잘 났거든요. 그 수익도 작은 편도 아니었어요. 근데 금액적으로는 작죠. 우리 개인분들이 원체 받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근데 뭐 폐배터리 쪽이나 아니면은 새롭게 이제 IT 관련 쪽이나 바이오를 제외하고 당장에 있어서 공모 관련으로는 웬만한 큰 거 제외하고서는 진행하신다면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사실 큰 돈은 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작게나마 소소한 좀 소확행을 좀 생각하신다면은 네, 저는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장한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히려 좋습니다. 같이 상장돼서 소외됐던 종목인데 오히려 지금 주가가 13%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 이 종목은 뭔가요? 저는 사실 이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이게 잘 가네요. 글쎄요, 이게 네. 바이오 쪽은 네. 사실 제 약한 그런 부분들이라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들은 향후에 있어서의 성장 기대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신약 후보 물질을 좀 연구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의 기업들 자체가 21년도를 기점에서 너무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들이고 다른 업종군들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관련되는 기업이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보게 되니까 뭐 나름대로 마일스톤도 좀 받고 있고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이전도 계약 체결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성장을 좀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마찬가지로 이게 분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분석할 방법이 없어요. 차트도 최근에 오늘 그렇죠.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할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 분석을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긴 관점, 이 회사가 어떤 부분들로 성장을 해 나갈 거야, 어떠한 부분들이 좋을 거야라는 거는 긴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파악할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짧게 대응을 할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짧게.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상한가 가도 네. 지금 그 성일하이텍보다 수익률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공모가 자체에서 출발 자체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성일은 거의 더블 출발했잖아요. 출발 네. 자체가. 근데 이는 그렇지. 공모가 16,000원에서 지금 올라서 22,000원인 거예요. 아,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지금 현재 상황은 플러스로 보이긴 하지만 시가 자체가 형성이 잘못됐어요. 정말 아쉽게도. 그래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그래도 좋은 그림. 이 정도 10% 빠져도 충분히 잘 된 겁니다. 너무나 잘 된 거니까 네. 차분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 성일하이텍이
9만 원 이탈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긴 하네요. 아, 그래요? 약간 조금 위험한데 네.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와가지고 일단 바로. 판단 잘 하시고 네.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친환경차의 빠른 보급을 위해 세제 감면 절차와 보조금 인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인증받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이쪽 섹터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데 관련주 매수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주 하면 원전, 풍력, 수소 이런 쪽이 있는데 정부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이런 발표가 주가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은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재훈 위원님, 네. 이쪽 친환경 섹터 어떻게 보세요? 친환경 섹터는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업종군 중에 하나예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지. 이걸 단기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풍력 쪽도 아마 오늘 입찰인가 있을 거예요. 국내 쪽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 같은 태양광 쪽을 좀 많이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이게 친환경 쪽은 길게 볼 수밖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화석연료 쪽에서 친환경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긴 관점으로.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유럽 쪽으로 좀 넘어가는데요. 유럽이 지금 에너지난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러시아 쪽 보게 된다라면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 이제 총 100% 비율로 따졌을 때 20% 정도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러시아도 이걸 다 100%로 끊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걔네들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20% 계속 줄 것 같은데, 주면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에너지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게 화석 연료, 석탄이라든가 나무 떼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상당히 지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서 유럽 쪽이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일부 좀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게 일단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그 부분들만 현명하게 잘 넘기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땅덩이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도 접목을 할 수 있고, 유리창 쪽에서도 창문 쪽에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몇 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뭐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쪽에서 그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하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OCI는 그게 좀 변수인 것 같고, 나머지 쪽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나. 그러면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그룹주가 좋다.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애들이 좀 괜찮을 네. 것 같고요. 풍력 쪽 같은 경우는 CS윈드나 CS베어링 이런 애들, 삼강MNT 이런 쪽의 기업들이 그래도 좀 여전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동국 SNC. 동국 SNC 차트는 한번 켜줄 만한 차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거리가 나오게 되면 네. 동국 SNC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좀 켜줄 만한 그런 차트를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좀 봐도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받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접근은 하면 안 되는 섹터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시장의 특징을 보면 뭔가 개별 이슈가 있고 시총이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많이 떨어져요. 네. 떨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다음 날 또 치고 가는 그런 종목이 있지만 네. 10개 중에 한두 개로 좀 작거든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부분들이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세적으로도 좀 올라가게 되면 뭐 CSND 기준 한 55,000원, 뭐 120원 언저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조정을 활용해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는 거 뭐 동국 SNC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차트를 좀 보고 차트. 뭐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조정받으면 사라라고 하셨는데 안 내려오면 사면 안 되나요? 살 종목은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많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네네네. 어제 IT 얘기하면서 반도체 얘기하면서 하이닉스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저는 하이닉스 조금 더 조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서 네, 그럼 맞아요. 얼마에 더 조정을 받아야 되냐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산다라면 뭐 한 56,000원 정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21선 언저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또 삼성전자 여기서 먹을 폭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는 여기는 보유의 영역이고 네. 보유자의 영역이고 한 마디 더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차익을 하고 일단은 다시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6만 원 지지하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주지 않으면 안 사면 돼요. 어차피 살 종목군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내가 좀 생각했던 가격대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그 그렇죠. 가격대가 오면 사면 네. 되네요. 그렇죠. 네. 우리 선윤 위원님. 이게 이 얘기가 계속 왜 나오냐면은 결국에 이거 같아요. 푸틴이 저지른 일이에요. 일 자체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부분이 결국 이쪽으로까지 넘어오는 건데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의 그 에너지 생산량, 전력 생산량을 보면요. 한 30% 정도 이상이 빠져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전반에 걸쳐서 이 에너지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다 배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전체 전력 생산량 중에 원전 포인트가 10%도 안 됐어요. 근데 그걸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하나 아셔야 될 게 유럽 전체에서의 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전력 생산을 비중을 따져보자면 그 뭐 수력이랑 재생 에너지 쪽이 한 40% 정도가 나와요. 좀 넘어가는 포인트고 원자력이 25% 정도가 나와요. 두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석탄이 한 10% 초반대 나오고 나머지 천연가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천연가스가 20% 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면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 차단시켜 보니까 10%만 이거를 낮춰버려도 사실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몇 나라는 또 천연가스에 대한 조금 의존도가 높았었단 말이에요. 이건 유럽 전체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좀 약간의 좀 방향성 자체가 고민을 해볼 게 유럽이 현재 이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기본적으로 뭐 수력이랑 재생에너지 쪽이나 원자력 쪽이 지금 거의 대세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아예 천연가스 쪽을 잘라버리거나 유가 쪽 이거 아예 러시아 쪽에서 오는 거를 그냥 차단시킬 각오를 하고 일을 벌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잠깐 이 고비만 넘어가면은 그러면 향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이슈냐? 당연히 풍력 관련주들이나 원자력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는 계속 될 건데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 왜 우리나라의 현대로템이나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대규모의 매출을 찍어가면서 국감이 올리면서 많은 수주를 했잖아요. 일단 기술력 자체는 인정받는 나라라는 거죠. 거기에 이어서 고스란히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 나오는 게 공급 계약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추가로 유럽 쪽도 계속 연이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한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원자력 쪽은 당장 바로 일어나진 않아요. 천천히 좀 바뀌게 되는데 뭐 풍력 관련주들이나 이쪽 뭐 수력이나 이쪽 특히나 풍력 관련 재생에너지 관련 쪽으로는 매출 포인트가 공급객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원전은 아무리 조금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가적으로 고민스러운 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고민을 해볼 때 원자력보다는 우선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빠르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 풍력 관련주들은 앞으로 흐름이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매출 포인트 자체가
꺾이는 그림은 안 나올 거고 아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사실 머니차트 얘기를 드리는데 종목 고민을 할 때 CS인데도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미 좀 올라가는 터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풍력 관련주들도 그 흐름에서 보건데 나쁘지 않은 건 분명하니까. 그리고 지금 추세에서 참 고민스러운 것도 미국도 그렇지만은 이 천연가스도 가격이 많이 급등하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이 지금 그 러시아에서만 의존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대안으로서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을 갖고 올까.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그림들이 나오면서 아마 대안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한 수년 뒤에는 러시아의 아마 그 에너지 의존 자체가 완전 끊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림이 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선은 그 수혜를 고스란히 어디가 받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 장기적 관점을 보더라도 이 풍력 관련주들, 원자력 관련주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나.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풍력을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이전부터 친환경 쪽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잘 갑니다. 오늘 분석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고요. 2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허반석 위원의 작전 리포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